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119가지 케이스 중에서 50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북자인 척 가장한 북한에서 파견된 특무대장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쯤에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탈북자인데 김일성 앞에서 사격대회를 해서 1등을 하고 김일성이가 특별 보너스 상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받았고 자기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한국 가서 편하게 자기 혼자 살 것이 아니고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산속에서 60명, 70명 막 탈북자들을 특별 훈련시키고 하는 탈북자 사명자가 있다고 국민일보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출판사에서 어떤 기자분이 가서 이 사람하고 인터뷰한 것을 녹음된 것을 가지고 책을 냈다는 기사였어요.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전도는 죽음으로 하는 기야 이런 탈북자 얘기를 책으로 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기독서점 가서 이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탈북자가 북한 탈북자들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하다가 북한으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얼마나 매를 많이 받고 손가락 3개가 잘려서 장례를 입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 사람 꼭 한번 어디 있는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장춘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 처소 교회에 전화를 하고 해서 내가 몇 시 비행기로 가니까 공항에 좀 마중 나와달라 이렇게 해서 처소 교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여동생이 나왔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같이 온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분을 보니까 손가락 3개가 없는 거예요. 이 책에 자기는 북한에 끌려가서 너무 매를 많이 받고 고문을 당해서 손가락 3개 잘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손잡고 택시 뒤에 타고 이렇게 오면서 얘기해 보니까 손가락 3개 없길래 혹시 당신이 이런 인터뷰를 했고 탈북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탈북자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 기사가 책으로 나왔다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이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했는데 이분이 마중을 나와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처소교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여동생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전하고 만나시면서 저를 이제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국경지대를 쭉 이제 백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압록강 따라서 저 장백현까지 올라가는 그 국경지대 몇 시간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기는 특수군 출신이고 김일성 앞에 사격대회 1등 했고 김일성이가 이 사람 이름을 바꿔줬고 그러면서 자기는 북한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저기 역전이 보이죠. 역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그 초상화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저기 역장도 자기 제자고 또 가다가 저 역장 뒷집에 있는 누가 구인인데 자기 제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정말 북한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탈북자 사명자를 키워내야 된다, 제자를 키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국경지대에서 200~300m 저 건너편에 북한 구인들이 총을 메고 보초 서 있고 하는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여관에 가서 옆방 근데 밤새도록 뭐 얘기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얘기하고 뭐 온갖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신분증이 없다고 돈을 달라 해서 신분증 하라고 돈을 줬어요. 이분이 택시를 자가용을 이제 맞춰 타고 다니는데 아니 장백현까지 가는데 검문소가 2~3군데 있는데 당신이 북한에서 나와서 신분증이 없는데 검문소에 걸리면 어떡하고 괜찮대요. 그런데 그 사람 자가용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
검열을 안 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죠. 산 속에 또 어디 가서 탈북자가 몇 명씩 금방 나온 사람이 있다고 가서 얘기해 보니까 뭐 북한에서 금방 넘어왔다 그러고 말이죠. 이 사람들 차비 좀 주라고, 방을 얻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물질로 도와주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뭐 그 사람하고 다니면서 7년 반을 제가 그 사람을 도왔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일을 하지 말고 당신이 북경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라. 전문적인 훈련받고 북한 복음할 준비를 해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경에 총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총신에 보냈거든요. 그곳에 탈북자 이분까지 탈북자 4명을 보내고 조선족 신학생 4명 제가 8명을 후원을 했거든요. 신학교 학비를 대고 기숙사비를 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교비를 대면서 그런데 조선족 거기 탈북자 이분까지 4명, 3명이 더 있었는데 북한에서 나왔고 같은 북한 말씨를 쓰고 하니까 탈북자를 모르는데요. 조선족 4명은 제보고 하는 얘기가 저 친구가 북한에서 왔다 북한 아니라는 거예요. 특무라는 거예요. 탈북자를 잡으러 나온 사람이라는 자기 조선족 자기들 눈을 못 속인대요. 그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이제 영길 공항에 내려서 그때 김일성 죽고 난 뒤에 아사자 300만 명 가까이 아사자가 나오고 할 때 고난의 행군 때요. 탈북자애들 공항에 가면 영길 공항에 딱 내리면 탈북자애들 막 돈 달라고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 한 10여 명이 따라다녀요. 영길 그 서시장 쪽으로 가면요. 시장이 막 복잡하거든요. 저를 안내하는 조선족들은 휴대폰 탁 들고 양복 탁 빼입고 이렇게 막 굿도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저를 안내를 하는데 저는 뭐 완전 꽃제비 같이 새 가방 하나 메고 모자 하나 눌러쓰고 이렇게 운동 하나 신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탈북자 꽃제비 아이들이 제 보고 와서 돈 달래요. 그리고 야 이놈들아 이 아저씨들부터 돈 달래 이렇게 하니까 에이 이 아저씨들은 조선족이고 사장님 한국에서 꽃제비 애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를 보냈더니 말은 조선족, 제가 보낸 조선족 신학생 4명이 몇 마디 얘기해보고 저 특무지 절대로 탈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을 못 속인대요.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의심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국경지대를 타고 다니면 검문, 우리 여권 내놓고 검문 당하는데 이 사람 차 타고 다닐 때 한 번도 검열을 안 당했어요, 제가요. 물론 자기가 차를 대절해도 차비 내라고 뭐 제가 다 대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에 국장님으로 계신 분이 제하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목사님, 북한 선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목사님 얼음 당하면 교단 차원에서 목사님을 석방시키고 이렇게 석방하기 위해서 애쓸 준비를 비상 대책을 해놓고 북한 사역을 국경지 다닙니까? 아니요, 뭐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각자 개인 프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북한 사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북한 담당자를 내보내 줄 테니까 비상 연락망을 치해놓고 하래요. 그래서 강남에 어느 호텔에서 만나기로 해서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만났거든요. 그분이 이제 만나러 올 때 목사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탈북자 사진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라. 이래서 제가 사진 한 50장 정도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쫙 펴놓고 있는데요. 그 사진 한 50장까지는 딱 이 사람 걸 딱 집어. 목사님 이 자식이 어떻게 아느냐고. 이 사람 이름을 가명을 이름 쓰지요. 그렇다 하니까 이 특무대장이라는 거예요. 탈북자 잡아서 북한 끌고 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놈 때려 죽일 놈이래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저 유럽에서 탈북자 돕기 위해서 교포 목사님들과 한국에 가는 선교사님 전부 이 사람 손에 놀아놔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나왔다 하고 탈북자지만 사명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전도사라고 얘기하면서 다 뿌리까지 해가지고는 다 잡아가 버린대요. 우리 정부에서 정보기관에서 얘기할 땐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신학생, 탈북자 신학생들의 전화번호 바꿔라. 집을 다 오픈해놨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데 제가 이 친구를 멀리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국경지대에서 이 300m 북한 구이들이 총 메고 있는 그곳에서 여관에서 저하고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고 옆방에서 자고 이 친구는 북한을 제 집처럼 드나든 친구니까 야 와서 이 사람 끌고 가라 이러면 팔짱 딱 끼면 제가 뭐 그 캄캄한 밤에 제가 피할 길이 있나요?
저는 정말 벌써 북한에 끌려가서 죽어도 죽어야 될 사람이고 지금도 북한에 지금 억류당한 한국의 선교사 6명이 생사를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벌써 끌려갔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끌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국민일보에 신문이 났어요. 이 사람이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쪽에 있는 탈북 사명자들에게 연락해서 그 죽었다고 하는 사고 났다는 곳에 가서 확인 직접 해라. 이 사람 진짜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해 보더니만은 진짜 죽은 게 맞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구나. 가짜 탈북자, 특무가 탈북자인 척하고 인터뷰에서 그게 우리 나라의 기독 서점에 책으로 나와 수많은 이 책이 팔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특무대장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7년 반을 도왔어요. 신학교 또 한 해 1년 반 동안 신학교 보내놓고 있었어요. 탈북자인 줄 알았죠. 정말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조선족 4명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 듣고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만나져가지고 딱 이 사람 사진 딱 보고 이거 특무대장이네. 이래 확인되어지니까 제가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통해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도록 하나님이 데려가는 이런 정리를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걸 보면서 아,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탈북자인 척 가장한 북한에서 파견된 특무대장 하나님 그렇게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저는 벌써 이 사람 통해서 끌려갔어야 됐고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떤 일로 저를 납치해 가지 않고 계속 이제 탈북자 새로 왔습니다. 방 얻어주십시오 하고 돈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있으니 지켜주신 건데 저는 이 사람 생각하면 7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면서 국경지대에서 매일 같이 지냈던 거 생각하면 끔찍스럽고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국경지대에서는 이런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북한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